있으니까 우리 소식지에 있는 내용의 이제 일부를 가지고 우리 복습한다. 그리고 이제 월말 준비를 하시고 사실 9월 달에 지금 뭐 상품이 변경된다라는 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은 아시겠지만 지금 8월 달에 뭐 했어요? 보험료 올렸어요. 보험료 올리면서 상품을 다 바꿨단 말이에요. 상품은 사실 내용을 바꾼 게 아니고 상품 기본적인 이제 요율을 변경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안 넘어가요? 아니 이게 제 컴퓨터 문제. 위에 검색은 뒤로 돌아오는데. 알겠습니다. 보험료가 올랐어요. 이게 그 보험회사가 하도 거짓말을 해놓으니까 그죠? 7월 31일까지도 진짜로 보험료 오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올랐습니다. 일단은 올랐고 아예 이제 저희가 예상했던 것만큼은 좀 덜 올랐어. 그런데도 그 보험 기간이 긴 상품들 있죠. 그러니까 청춘어람이라든지 이제 어린이 보험이라든지 요거는 대략 한 7% 수준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느껴요. 지난달에 설계해 보시고 이번 달에 설계해 보시면 좀 올랐구나. 다행히 이제 종합형이나 간편 같은 경우는 약 한 2~3% 정도.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험료는 올렸으나 지금 12월 달까지는 어쨌든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좀 낮아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특정 담보라든가 연계 조건들은 지속해서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2월 달까지는 우리 팀장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돼요. 조금 빨리 서두르는 게 어쨌든 좋은 보험료, 좋은 담보들 가입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활동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손해보험 시장에서는 제일 많이 판매되고 또 이슈되는 담보가 뭐냐? 뭐니 해도 이거 주요 치료비 담보입니다. 주요 치료비 담보가 지금 아시겠지만 작년에 나왔어요. 그죠? 작년 9월 달에, 작년 초에 나와가지고 한 10개월 정도 판매가 되다가 11월 달에 갑작스럽게 사라져 버렸어. 그리고 나서 이제 남아있던 게 뭐냐면 주요 치료비 정액형 담보들이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액형 담보가 뭔가 좀 애매한 포지션이었어요. 뭐냐면 가입 금액은 그렇게 높진 않은데 보험료는 또 생각보다 비례형을 판매를 하시다 보니까 되게 높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잘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올해 이제 초에 들어가지고 이제 어떤 담보들이 나오기 시작했냐면은 요 주요 치료비의 보험료를 낮추는 담보들이 나왔어요. 상급 종합병원 치료비가 그랬었고 하이클래스 비급여 담보들이 비급여 해주는 거 그죠? 요게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게 이제 그 3월달, 4월달 이제 좀 판매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5월달서부터 기존에 있던 주요 치료비를 저액형을 좀 개정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일부 발빠른 회사들이 이제 그때부터 바꾸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5, 6, 7, 8 한 4개월 동안 대부분의 회사들이 막 우리께 졌네, 니네께 줬냐 막 이러면서 하면서 대부분 회사들이 개정을 했어. 이렇게 서로 개정을 막 하게 되면은 좋은 게 뭐냐면은 막 경쟁적으로 하잖아요, 그죠? 담보가 되게 좋아집니다. 담보가 지금 가입하기에는 고객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은 지금 두 가지가 이제 치료비가 나와죠. 암주요 치료비하고 순환계 주요치료인데 먼저 이제 암주요 치료비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요 부분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거를 바꿔 줘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는 거의 진단비를 대체할 수도 있는 정도의 굉장히 핵심적인 담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께서 요거는 고객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좀 피력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오늘 주요 치료비가 어떻게 보장되고 하는 건 이제 다들 아실 거고요. DB손해보험이 타사 대비해서 갖고 있는 강점 그것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암주요 치료비가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요 제일 좋은 건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평생 만기 보장.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암진단비 몇 번 줬어요? 한 번 주고 땡이었잖아요, 그죠? 최근에 이제 나온 게 통합 암진단비, 통합 유사암진단비, 통합자가 붙은 거 앞에 어떤 거래요? 통합자가 붙은 거예요.
부위를 나누는 거야. 그래서 부위별로 지급을 하는 거지 사실 뭐 암이 뭐 3번, 4번 이렇게 물론 그런 분들이 없진 않습니다. 우리가 뭐 매스컴에 보면 이제 가끔 그러신 분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한두 번 정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상은 큰 의미는 없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진단비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부위를 나누는 게 이제 통합자가 붙은 거고 요 암주 치료비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최근 처음에 나왔던 거는 5년 보장해 주다가 10년 보장해 주다가 이제 어떻게 바뀌었어요? 평생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치가 되고 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러서도 만약에 재발하거나 다시 전이가 됐다 하더라도 또 이 치료비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고루 담보로 이제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요 평생 보장이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자, DB 손해보험은 어떤 부분이 좋냐? 우리가 일단 보장 영역을 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암주요 치료비를 보장을 해주면 이제 치료잖아요, 그죠? 우리가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크게 3가지예요, 그죠? 우리 팀장님들도 알고 고객들도 알고 의사들도 얘기하는 게 보통 얘기하는 게 이 3가지입니다. 수술, 약물, 방사선. 이 수술, 약물, 방사선을 프로 헤쳐놓은 게 밑에 거야. 그래서 기존의 담보들은 어떻게 나왔냐면 이 프로 헤친 담보들로 나왔어요. 그렇죠? 우리 표정항암 담보 나왔었고 뭐 중입자 담보 나왔었고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비 나왔었죠. 그죠? 프로 헤친 담보들을 이제 다 뭉뚱그려서 어떻게 해요? 큰 카테고리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DB는요. 고객분들한테 설명하기가 너무 심플합니다. 심플하다는 거는 나중에 보장을 받을 때도 보험금을 받을 때도 크게 거리낄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조건들이 많고 뭐가 많으면요. 나중에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고 보험 받는데 되게 힘들어요. DB는요 그냥 수술, 약물, 방사선 처음에는 이거 3개 다 발생해도 몇 번만 줬어요. 1년에 한 번만 줬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요거에 대해서 각각 한 번씩 그럼 몇 번 주는 거예요? 1년에 최대 받으면 3번 받을 수 있는 3번. 여기에 이제 하나 더 구생 맞추기 넣은 게 중환자실 입원 치료 해서 최대 몇 번까지 나온다? 4번까지 나온다. 이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암주요 치료비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뒤에 가서 이제 나오겠지만은 순환계 치료비도 이제 1년에 4번 주거든요. 서로 이게 3번은 뭔가 아쉽고 더 주기는 조금 애매하고 하니까 4개를 다 둘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구생 맞추기용으로 들어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한 번씩 주는 수술, 약물, 방사선 고객한테 그렇게만 얘기만 하면 돼요. 수술이든 약물이든 방사선이든 치료가 발생하면 어떻게 1년에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준다. 내년 돼서 또 치료가 발생하면 어떻게 한다? 또 준다. 언제까지요? 평생 동안. 치료가 발생하는 시점까지 계속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지금 타사에서 나온 거하고 DB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DB는 심플하다. 타사는요, 지금 이게 D에 만들어낸 회사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5번 준다, 우리는 6번 준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합니다. 근데 들어가서 보면요, 특정암이나 특정 치료에 대해서 추가로 더 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수술, 약물, 방사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어떤 암은 조금 더 주고 어떤 치료는 조금 더 주고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 우리 팀장님도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다 일일이 다 설명해야 돼요. 고객한테 설명해주고 어떤 암일 때는 얼마 나오고 어떤 치료일 때는 얼마 나오고 이걸 다 설명해야 돼. DB는 그럴 필요 없이 뭐만 하는 건데요? 수술, 약물, 방사선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기에 어떻게? 그래서 그러면은 특정 암이나 특정 치료에 대해서는 DB가 좀 적게 주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그냥 가입 금액 자체를 올려버렸어요. 이따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거 구성하는 것도 굉장히 유연하게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약물, 수술, 방사선이 세트야. 이렇게 4개가 세트인데 이 4개를 어떻게 가입을 해요? 각각 가입을 할 수 있어요. 4개가 한 번에 들어가는 건 맞는데 가입 금액을요. 하나를 설정할 때에서 그 금액만으로 그대로 설정하는 게 아니야. 5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해가지고요. 금액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중환자실 입원 치료 같은 경우는 암 치료에서는 거의 필요 없습니다. 사실상은. 근데 그러면 이거를 굳이 2천만 원을 넣어가지고 보험료를 높일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거 낮추는 거예요. 낮추고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수술이나 약물 쪽에다가 보험료를 더 높이는 이런 식의 형태가 가능하다는. 그러면 우리 팀장님들께서 고객분들한테 안내를 하시거나 그 다음에 우리 팀장님들께서 컨설팅을 하시거나 하실 때 보험료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유연하게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회사들은 이거 1,000만 원 넣으면 다 1,000만 원 넣어야 돼요.
2천만 원은 다 2천만 원이에요. DB는 굳이 그럴 필요 없다. 고객의 보험료 수준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의 컨설팅 방법에 따라서 요걸 차등해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 해두시고요. 세 번째는 유사함입니다. 유사함은 이제 우리 DB 손해보험의 원래 이제 유사함은 원래 유사함 치료비는 뭘 보장을 해줬었냐면은 요것만 해줬어요. 기각 처음에 나온 거는. 근데 이제 이번에 변경하면서 경제까지 들어갔어요. 경제가 뭐냐? 경제성 용이하고 제자리함. 그리고 최대 가입 금액이 얼마냐? 400만 원. 이 400만 원을 가입하기 위해서 암주 치료비가 연계되어 있는 게 얼마냐면 1000만 원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사암 치료비만 필요하신 분들이 있잖아. 유사암만 가입을 하시려고 하는데 암주 치료비 1000만 원,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래서 DB 손해보험은 요걸 어떻게 했다고요? 500만 원까지 낮췄습니다. 그래서 인수 조건 요걸 완화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DB 손해보험 사실은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은 유사암 쪽에 DB 손해보험은 일찌감치 유사암 진단비에다가 통합자를 붙여서 통합 유사암 진단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통합 유사암 진단비가 뭐예요? 아까 통합자부터 뭐라 그랬어? 부위별로 나눠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위별로 1회씩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유사함을 어떻게 주느냐? DB 손해보험 이렇게 줍니다. 기, 갑, 경, 제. 그러니까 갑상선은 한 부위잖아요. 그죠? 이건 부위를 나눌 수가 없으니까 기, 갑, 경은 한 번씩 주고 제자리암은 3개 부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한테 좀 특화되어 있습니다. 뭐 유방 부위, 그 다음에 생식기 부위 이렇게 해가지고 3개까지 나눠. 3번까지 제자리암에 대해서 지급이 된다. 그래서 통합 유사암 진단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사암 치료비하고 이렇게 세트를 해가지고 어떻게 유사암 쪽을 또 강화하는 플랜으로도 많이들 판매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판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 암주요 치료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어떻게 지금은 암주요 치료비를 500만 원으로 낮춰서 운영을 하고 있다. 500만 원만 하더라도 어떻게 유사암 치료비 전액을 가입할 수 있다. 그래서 유사암 쪽에도 이런 강점이 있으니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타사는 뭐 7월 달에 나오나 8월 달에 나온 데가 있는데 8월 달에 나온 데들이 대부분 막 쪼개나가지고 굉장히 막 많은 것처럼 보는데 결과적으로 수술, 약물, 방사선 이 안에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정 치료에 대해서 뭐 추가로 더 주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DB는 그래서요 가입 금액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원래 얼마 줬어요? 2천만 원씩 하죠. 지난달에 왔을 때 제가 7천만 원까지라고 했잖아요. 이걸 그냥 통째로 다 올려버렸어요. 각각 3천만 원씩 해가지고 최대 4번 다 받으면 얼마? 1억 1천만 원까지 나옵니다. 자, 이 담보가 왜 필요한지를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암 치료를 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제가 병행 치료합니다. 그죠? 최소한 2개 이상의 치료를 병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한 번의 치료로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진짜 그 초기일 때 대부분이고 일단 암세포가 몸 안에서 발견이 되면 대부분이 수술적 치료를 1차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그 수술적 치료를 하고 나서도 방사선이든 약물이든 2차적인 치료가 들어가고 또는 이미 진행이 된 상태라 그러면 뭐부터 해요? 약물이나 방사선부터 먼저 한다고. 그리고 나서 수술이 가능한 시점까지 그걸 치료를 하고 나서 수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년 안에 집중적인 치료를 하는 1년 안에 대략적으로 2개 정도의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그럼 여기서 2가지의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이제 비대형을 가입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죠? 이게 왜 이 담보가 조금 보험료가 나감에도 불구하고 근데 보험료가 비싸다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의 관점이라 했어요? 고객이라고 그랬죠. 그죠? 우리 팀장님들 절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타사하고의 보험료 비교는 해봐야 되겠죠. 조금 더 저렴한 게 좋을 테지만 기본적으로 이 담보는 비싸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 자, 이 담보가 왜 필요하느냐? 우리 작년에 나온 비대형을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생각보다 보험이 건강보험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대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험료가 저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500만 원에서부터 1억 5천만 원까지 굉장히 높은 구간까지 보장을 해주는데 이게 어떻게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구간을 내고 구간 기준을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구간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실제로 비대형 치료가 한도가 1억 5천이기 때문에 정말 비급여에 그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의 새로운 약물 치료라든가 새로운 기법의 치료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런 신약을 갖다 쓰시는 분들이거나 또는 대부분의 있던 뭐 어떤 고가의 치료를 고액의 치료를 하는 케이스들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표적항암 약물 치료비라고 해서 1억이나 7천 정도 가입한 담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담보도 분명히 필요해. 왜냐하면 앞으로도 약물이 계속 나올 거니까. 그랬을 때 진짜 처음에 나왔을 때 보험 적용이 돼요?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근데 이거 한번 치료받는데 뭐 2천만 원, 3천만 원 하면은 굉장히 고액의 치료를 받는데 이 담보도 필요한데 문제는 현재 딱 시점에서 봤을 때 이 치료를 표적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전체 암 환자 중에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표적항암 치료를 25% 수준. 25% 수준. 그럼 나머지 75%는 무슨 치료받아?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세포독성 항암제 받는 거예요. 1세대 항암제. 그러니까 그 약들이 옛날에 우리가 막 드라마에서 봤듯이 막 진짜 막 굉장히 힘들고 이런 약들은 아닙니다. 많이 발전이 됐어요. 많이 발전이 됐고 또 부작용을 막는 약들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 약들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 약들은 대체적으로 뭐가 돼요? 보험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팀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항암 약물 치료를 지금 병원 가서 한번 치료를 하고 오면 대부분 이제 큰 병원 가서 받잖아요. 그죠? 그 병원에서 그 치료를 받을 때 입원을 시켜줘요? 안 시켜줘요? 안 시켜줍니다. 그죠? 거의 통원 치료예요. 자, 그러면은 그 주사를 한 대 맞고 항암 치료를 하고 보통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하거든요. 그 치료를 받고 나옵니다. 자, 나오면 결제 얼마 볼까요? 의료비. 일반적으로. 표적항암 약물 치료 말고 일반적으로 이제 보험 적용되는 약물 치료를 한다고 했을 때 네, 맞아요. 한 20에서 3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 치료가 평균적으로 몇 번 정도 이루어지냐면은 짧게는 뭐 6번, 7번에서부터 많게는 뭐 10회, 12회까지 이제 보통 이제 1년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요게 사이클이에요. 이제 그 치료나 약제에 따라서 좀 틀린데 그러면 평균적으로 10번을 받는다고 하면은 2, 3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10번 받으면 얼마 나올까? 보험이 300. 300이지 300. 30만 원씩 10번이면 300이잖아. 300이고 만약에 수술을 해요, 그죠? 수술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수술도 보험 적용되는 수술이 있고 보험 적용 안 되는 수술이 있죠. 보험 적용되는 수술이 이제 대부분 일반적인 수술이고 보험 적용 안 되는 수술이 뭐야? 이제 로봇 수술이 대부분. 로봇 수술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 적용되는 수술하면은 뭐가 될까요? 얼마 정도 나올까? 200에서 300 정도 나옵니다. 네. 위암 수술이 보통 한 250만 원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봇 수술을 하면 한 1200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필요한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250만 원에 급여되는 수술을 로봇 수술이 뭐 효과도 좋다 그러면 무슨 수술 하시겠어요? 로봇 수술을 하고 싶어 하잖아. 근데 이것도 돈이 있어야 돼요. 결과적으로. 근데 어쨌든 의료보험 적용되는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요. 이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1년에 쓰는 암 치료에 들어가는 직접적인 치료 비용이 500이 안 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비례형 치료비를 받으면 최소 기준이 얼마가 돼야 돼요? 500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비급여 치료를 하지 않는 이상은 비례형에서 그 1000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받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1년 이내. 그러니까 이 비급여 치료비는 진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액의 치료를 할 때 그런 데 굉장히 필요한 거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노멀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무슨 담보가 필요해요? 이거는 이 수술 비용이 약물 비용이 10,000원이 나와도 나오는 담보. 정액형이잖아요. 그죠? 행위가 발생하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죠? 실제로 치료 비용이 그렇게 적으면 우리가 그러면 암 치료 비용에 대해서 준비할 게 진단비하고 실손만 있으면 충분하겠네요.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왜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거에 대한 부대적인 비용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치료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진짜 이미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비급여라든가 특정 치료의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빼고는 실제로는 거의 돈이 안 들어요. 돈이 안 들어간다기보다 적게 들어 생각보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치료를 받고 나서 이제 요거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유지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거기에는 생활비도 포함이 될 거고 요양 관리비도 포함이 될 거고 이런 비용들이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고객들의 머릿속에는 그 돈이 있다 없다? 없어요. 치료만 생각합니다. 치료만 그냥 병원 가서 치료만 받으면 될 거라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암 환자가 집에 있으면요. 집에 계시면 이게 벌써 식습관부터 다 바꿔야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담보들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단비를 받고 진단비를 받으면 언제 받아요? 진단 시점에서 받죠, 그죠? 진단 시점에서 받고 여기 있는 약물이든 수술이든 방사선을 치료하는 시점까지는 대략적으로 진단 받은 후부터 어느 정도 걸리냐면 한 달 정도 걸려요. 한 달 동안 뭐 하냐면 검사합니다. 온몸을 싹 훑어요. 왜냐면 암세포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암이 발견은 됐어. 진단은 나왔으나 이제 치료를 하려면 이게 어디로 전이가 됐는지 어느 정도 크기가 됐는지 이제 그런 걸 파악을 해야 되잖아. 몸을 싹 훑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그게 파악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수술 계획, 치료 계획을 세우는 거야. 어떤 치료를 먼저 할지 그걸 계획을 세우고 그 첫 번째 치료가 들어가는 게 실제로 진단 받은 이후부터 대략 한 달 정도 후부터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진단 받았을 때 뭐 받아요? 진단비 받죠. 우리나라 이제 일반적 평균 진단비 받아요. 2,000, 3,000. 자,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이제 첫 번째 치료가 들어갑니다. 그죠? 수술이든 약물이든 방사선이든 뭐든 들어가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 들어가는 시점에서 이것은 얼마가 나올 수 있어요? 3,000이 또 나오는 거야. 자, 그리고 첫 번째 치료가 끝나고 나서 수술을 먼저 했다면은 수술이 조금 그 몸이 회복이 되면은 약물이든 방사선에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 기간에 보통 한 달 또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약물 치료를 먼저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약물 치료를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항암 치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 한 두 번, 세 번 맞을 때까지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면 그 이후에 또 수술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첫 번째 치료가 끝난 다음에 2개월 정도 뒤에 또 어떻게 된다고? 또 한 번의 치료가 들어가는 거야. 새로운 치료가.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여기서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처음에 진단받고 한 달 뒤, 그 다음에 그거 받고 두 달 뒤. 그러면 진단받은 시점부터 세 번째 3개월 뒤까지 해가지고 이 담보를 가입하고 있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몇 개예요? 대략 3개 정도 나와요. 그러면 진단비 나오죠? 여기서 2개 정도 나오죠? 3개월 안에.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보험금이 얼마가 되냐면 대략적으로 거의 한 1억 가까이 될 겁니다. 근데 진단비만 준비하신 분은 얼마가 된다고? 2천만 원 아니면 3천만 원. 실손은 사실상 큰 도움이 되진 않아요. 실손은 어떻게 돼요? 돈 내고 나서 나중에 돌려받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충분히 첫 번째 나온 진단비로 항암 치료 20만 원 결제 가능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내가 통장에 3개월 딱 됐을 시점에 9천만 원이 들어와 있는 분하고 내 통장에 2천만 원, 3천만 원 들어와 있는 분하고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세울 때는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 트렌드가 지금 현재 트렌드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9천만 원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조금 더 나은 요양생활을 하는 거야. 그리고 치료를 받더라도 생활비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걱정을 덜 수 있죠. 이 비용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뭐 표적항암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담보가 들어가 있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을 거고. 이 담보는요 정말 기가 막힌 담보. 그래서 기존의 진단비나 수술비만 가입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노멀한 진단비스러운 치료비를 하나 정도 가입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고객들 중에서는 표적항암 약물 치료비 가입하신 분도 계시고 다른 가입하신 분도 계신데 표적항암 약물 치료비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야. 이것도 필요한데 이거에 지금 당장에 쓸 수 있는 분들이 많아 적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니까 중입자 치료비도 마찬가지라 그랬잖아요. 중입자 치료비도 담보도 굉장히 저렴하게 5천만 원 만들어 놓고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와서 얼마 플랜 만들어요? 1억 플랜 만들어 그러죠. 1억 플랜 만들어서 어디 가라고? 해외 가라고. 해외. 우리나라에서 치료받는 게 아니고 해외 가서 치료받아야 1억 플랜을 하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도 있긴 하지만 지금 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아주 노멀할 때 이 치료는 벗어나는 치료가 없습니다. 그죠? 수술이든 약물이든 방사선이 일단 발생을 하면, 암이 발생을 하면 이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한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 이상은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치료를. 혹여라도 그게 조금 길어져서 그 다음에도 이어진다 그러면 그 다음에도 또 받을 수 있는 얼마나 좋습니까? 반드시 우리 이런 이유를 가지고 고객분들한테 너 진단비를 추가로 가입하는 거는 훨씬 더 부담스러우니까 치료비로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면 진단비를 대체할 수 있는 경우 된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여기에 이제 DB손해보험은 이번에 담보를 하나 개정을 했습니다. 뭐냐면 약물 방사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이제 발생하는 암치료 이제 통계인데 보시면은 약물하고 방사선이 대부분이에요. 그죠? 수술은 이제 조건들이 많이 맞아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횟수는 적습니다. 자, 약물 방사선 하니까 딱 떠오르는 담보 하나 있죠. 무슨 담보예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입니다. 이게 개정이 됐어요. 어떻게 개정이 되냐? 앞에 통합자가 붙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통합자가 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 부위별로. 그러니까 이것도 예전에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가 어떻게 나왔어요? 약물이든 방사선이 먼저 발생하는 거 한 번 주고 땡. 그쵸? 근데 이것도 이렇게 부위를 나눠서 한쪽 부위에서 발생을 해서 방사선 약물 치료를 하고 지급이 돼도 나머지 부위는 남아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반 암은 최대 10번까지, 그러니까 10개의 부위로 나눠놨다는 얘기고요. 전이암은 7개 부위, 그 다음에 유사암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갑경제까지 해서 4개로 나눠서 1회씩 지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암주요 치료비의 보조담보로 활용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거 중입자 해외 치료 이것도 서비스를 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입자는 지금 빨리 받으려면 해외 치료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받으려면은 뭐 1년은 기다려야 된다니까 다른 치료 받으시다가 기회가 되면 받으시게 되는 거고 이 치료를 첫 번째 치료를 할 수는 없는 거야. 근데 일본은 이걸 전화를 해보니까 일본은 2개월 이후부터 치료가 시작이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총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느냐? 한 대략 1억 정도. 그래서 1억 플랜이라고 하는 거야. 일본은 이게 대수가 많아가지고요. 우리나라도 도시마크 쓰잖아요. 일본은 대수가 많아서 보험 적용이 된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가면 보험 적용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돼.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은 비슷해요. 우리나라랑 5천만, 6천만 정도 되고요. 그리고 6개월 정도 체류를 해야 된대요. 거기. 그 체류비가 한 5천만 원. 그래서 한 1억 플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상담 관련된 서비스도 24년 6월 부가 서비스 대상 고객부터 소급 적용되니까요. 그것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순환계 주요 치료비. 순환계 주요 치료비는 사실 상대적으로 암 주요 치료비보다는 회사 간의 차이가 편차가 별로 없습니다. 비슷비슷해요. 더 비슷해. 사실은 보면. 그러면 순환계 치료비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뭐겠어요? 저거를 어느 회사도 선택하는 데 가장 큰 핵심은 보험료. 보험료가 어디가 저렴한지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DB손해보험은 저렴할까요? 안 저렴할까요? 저렴해요. 특히 어떤 분들이 한번 얘기했다면 여자분들이 여성분들이 저렴합니다.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에 비해서 좀 비쌉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업계하고 비슷한 수준이고 여성분들은 어쨌든 한 대략 우리 회사 그냥 같은 나이로 설계를 해보면 한 30% 정도 여자분이 싸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순환계 주요 치료비 더 필요한 이유는 일단 통계 자료 보시면 우리 고고당이라 그러죠, 그죠? 고고당에서 고혈압, 고지혈, 당뇨, 이제 혈관 질환, 대사 질환들, 이 대사 질환들은 어때요?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게 늘어나니까 이제 어떻게 중증 질환으로 가는 이제 진행형 질병인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질병에 대한 것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항상 3대 질병 그다음에 중대 질병은 암내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고객들의 상품을 컨설팅을 해보면 분석을 해보면 이 암내신 중에서 제일 많이 담보를 가입한 담보는 어떤 질병에 대한 거 가입하고 있을까? 암이에요. 암이 탐요. 근데 사실 사망 비율을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물론 암이 제일 높긴 한데 단일 질병으로 따지면 오히려 내심이 더 높아요. 단일 부위에들 암은 사실은 온몸의 모든 부위에 다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뇌하고 심장이라는 이게 단일 부위로 그걸 하면 오히려 내심이 훨씬 더 높다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뇌혈관 이대 질환에 대한 진단비라든가 가입 금액이 적다. 상대적으로 적다. 근데 이제 고객들의 눈높이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왜냐면 이런 질병들도 많이 알려지고 검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중대한 질병보다 다른 질병들이 더 눈에 많이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거예요? 부정맥 같은 거. 그러니까 부정맥 같은 질병도 예전에 벌써 이제 보험업계에 담보로 들어온 건 한 5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부정맥 얘기 안 했단 말이야.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담보 얘기하면서 협심증 얘기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고객들이 뭐에 부정맥. 옛날 같으면 두근두근하면 아유 내가 놀래서 그런 거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고객들이 가슴이 두근두근하면 뭐부터 병원부터 간다니까. 이거 부정맥 아니야. 이렇게 된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팀장님들 이거 이대 질환 제일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이대 질환에 관련된 진단비가 뭐부터 시작을 했냐면 내추럴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담보들을 고객분들한테 한번 판매를 해보세요. 고객들이 가입하나? 가입 안 한단 말이에요. 설사 가입을 한다 하더라도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로 가입을 한다 하더라도 한 달 이내 그게 해지될 겁니다. 왜? 다른 팀장이 와서 깰 거예요. 우리 팀장님들 생각해보세요. 내 지인이 보험 가입했대. 2주 전에 가서 봤더니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진단비가 가입돼 있어. 뭐라 그럴까? 네. 오늘 어떤 팀장님은 그런다 그러더라. 아싸 이런다 그러더라. 아싸 이거 깬다고. 그러니까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이제 이미 고객들도 그만큼 눈높이가 높아졌고 이제는 그래서 한동안 이제 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무슨 진단비가 판매됐어요? 뇌혈관 허혈성이 판매가 됐었다. 이제 이게 또 이제 끝자락에 온 거야. 뇌혈관 허혈성이. 그래서 이제는 뭐까지요? 우리 고객들도 다 알고 있는 이런 부정맥이라든가 혈관 질환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순환계가 이제 2대 질환의 대세. 사실은 이제 2대 질환의 범위도 넘어서는 거지. 지금 보시면 이제 뇌혈관이나 허혈성으로 표현됐던 옛날에 이제 그런 보에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이런 하얀색 부분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질병이 이제 훨씬 더 많이 나요. 가장 대표적인 이제 부정맥, 그다음에 중증 심장 질환인 심부전이라든가 혈관 질환인 대동맥 박멸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됐다. 그래서 고객분들의 눈높이도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질병의 카테고리도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에 요 이제 순환계 쪽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진단비는 이미 가입돼 있으신 분들이 너무 소액으로 가입돼 있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치료비 쪽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담보가 필요하다. 사실 이제 진단비도 이제 순환계 진단비로 들어가 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DB도 지금 지난달에 나왔던 게 순환계 치료비가 이렇게 해서 이것도 7천까지 보장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됐겠어요? 아까 암이 3천씩 다 올라갔죠. 그죠? 또 다 3천씩 올라가서 수술 혈전용의 뇌 심장 각각 한 번씩 하고 순환계 중환자 입원 치료해가지고 이렇게 최대 4회.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암에서는 뭐가 쓸모없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중환자실 입원 치료 한 번 더 4번에 이걸 맞추기 위해서 그죠? 여기서는 4번을 맞추기 위해서 뭘 해놨냐면은 뇌하고 심장을 혈전용의 치료로 나눠놨어. 굳이 이거는 1년에 한 번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1년 안에 혈전용의 치료를 뇌하고 심장하고 다 한다? 희박하면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없다라고는 못하겠는데 거의 희박하다. 왜냐면은 이거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혈전용의 치료라는 게 혈전에다 그 정맥에다가 약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약물이 돌아다니면서 막힌 혈전을 어떻게 하나 녹이는 거예요. 문제는 이 약물에 인공지능이 있지 않기 때문에 혈전만 가서 녹이는 게 아니고 뭐도 녹인다고 혈관도 녹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갔을 때 기존에 혈관 관련된 질환이 있거나 아스피린 같은 약제를 드시고 계시거나 하시면 이거 치료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혈전용의 치료 같은 경우는 일단 이 혈전을 치료하는 그러니까 뇌혈관의 허혈성에 대한 이제 기본 치료 방법으로는 맞는데요. 저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저게 진짜 적절한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져야 저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 혈관 질환자들 중에 이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5% 미만. 왜 타이밍을 얘기를 했냐면은 자 보세요. 막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벌써 증상이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을 하고 있어. 대열하게 여기다가 정맥에다 주사약 넣고 있겠습니까? 바로 어디로 가요? 일로 가요. 수술이나 시술 들어간다. 근데 또 상대적으로 그렇게 급하지 않아. 혈전이 있는 것 같아서 병원 가서 검사했더니 혈전이 발견은 됐대. 근데 별다른 증상은 없어. 그럼 병원에서 뭐 할까? 약 줘요. 알약 줍니다. 알약이 있어요. 혈전약이. 그러니까 심하지 않은 상태가 지금 당장에 어디가 막혀가지고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데 혈전이 혈액 검사를 해보면 이제 안에 있다 그러면은 그냥 알약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혈전용의 치료를 받는 게 굉장한 타이밍이 필요한 거예요. 딱 진짜 그 몸도 어느 정도는 건강해야 되고 증상도 약간만 있어야 되고 이렇게 돼야지 이게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건 한 번만 해도 충분하다. 근데 이제 4번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맞춰놓은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서는 이제 오히려 중요한 게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암처럼요. 암처럼 이 치료 방법이 그렇게 다양하진 않습니다. 약 아니면 그러니까 알약 먹는 거. 알약 아니면 이거예요.
수술 시술이에요. 근데 알약 드시는 거 이런 거는 거의 우리 보험에서 보장 안 되잖아요. 그죠? 통원 의료비 정도 나오는 거고, 그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치료비로 나올 수 있는 건 거의 수술. 수술 시술 받고 나면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는 이제 혈전용의 치료는 이제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더 여기서는 이제 요담보에서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암에서는 큰 의미 없었던 요 중환자실 입원 치료. 이거 수술 시술 받으시는 분들의 대략적으로 한 30에서 40% 정도가 어디를 거쳐 나온대요? 여기를 거쳐 나온대요. 중환자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히려 이제 암담보보다는 훨씬 더 중환자실 입원 치료가 조금 더 중요도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각사별로 좀 비교를 해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는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이제 DB손해보험의 강점으로 조금 부각을 시킬 수 있는 부분 이제 일단 보장범위 순환계까지 다 되느냐. 이것도 지금 대부분의 회사가 순환계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일부 회사에서 아직 내 허 쪽만 보장을 또는 내 심장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 데가 있어서 비교를 해보시고 그나마 이제 중환자실 입원 치료 비용이 DB손해보험이 제일 높다. 결과적으로 이 담보에서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우리 팀장님들께서 경쟁력을 판단하는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그러니까 순환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료 방법이 막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변별력은 없어요.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순환계 그 다음에 또 담보별로 좀 보면은 우리 이제 제가 말씀드린 중환자실 비용이 DB손해보험이 조금 높고 그리고 보험료 경쟁이 있다. 이거 보시면 될 거고 지금 최근에 나온 수단계 치료비들 보시면 여기 보시면 뭐 4번이냐 5번이냐 이제 또 횟수 가지고 또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횟수를 잘 들여다 보시면요 다 비슷비슷한데 일부 회사에서 이제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뭐 검사 비용하고 저기 그 재활 비용이 들어가는 거. 근데 검사 재활 비용 해가지고 1년에 총 나올 수 있는 비용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제가 기억나세요? 50만 원. 1년에 아니라는 거. 다른 담보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담보가 만약에 1,000만, 2,000만 원 나오면 모르겠지만은 50만 원은 다른 담보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 또 일부 회사에서는 뭐냐면은 혈전 제거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급을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마치 이제 혈전 제거술을 해주니까 다른 회사는 혈전 제거술을 하면은 보상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아니에요. 혈전 제거술은 아까 혈전 용해제, 혈전 용해치라고 조금 이제 차이가 뭐냐면 혈전 용해제는 뭐야?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고 약물 넣어가지고 녹이는 거고 혈전 제거술은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는 카테터 있죠, 그죠? 이거 집어 넣어가지고 거기 불려가지고 이제 그 혈전을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게 혈전 제거술입니다. 그래서 여기 5번 준다고 돼 있는 회사는 그 혈전 제거술에 대해서 한 번 더 준다는 얘기고 나머지 회사들은 혈전 제거술을 안 주는 게 아니고 다 어디에 포함이 돼 있어요? 수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전 제거술을 하면 어디서 나와요? 수술에서 3,000만 원이 나와요. 안 주는 게 아니다. 그렇게 좀 비교를 하시고 그거 D사가 어디예요? 메리츠예요? D사? D는 메리츠. 네. 빨갱이잖아. 빨갱이. 차이가 저렇게 많이 나요? 모르겠어요. 이게 뭐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이것도 한 3배 이 정도냐.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겁니다. 근데 보험료가 높긴 높아요. 얘네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재활하고 검사되는 데가 여기거든요. 보험료가 좀 세긴 합니다. 보험료가 좀 세고 나머지는 비슷비슷하고 아마 이제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서 조금 차이들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보험료를 비교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대 질환에 대한 이제 컨설팅이 끝나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컨설팅을 하시면 이제 마무리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종합병원 컨설팅을 한다 그러면은 또 하나 검토해야 될 담보가 하나 있죠. 아마 수술. 이 수술비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DB손해보험의 수술비가 좋다는 건 제가 저번에도 한번 강조를 드렸는데 지금 소식지 보시면 한 3개월째 수술비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주요 치료비 때문에. 그리고 손해요 때문에. 근데 수술비는 지금 바뀐 건 없습니다. 바뀐 건 없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질병 수술에 대해서 다루는 거 매회 지급받는 질병 수술비 치해 교실근 제왕절개 체해 충격파 세력술이 나오는 손보 유일의 기본 질병 수술비 그리고 굉장히 5종에 2천만 원이 들어가지만 굉장히 저렴함을 강조했던 종수술비 이 종수술비가 지금 이제 그 손해율의 직격탄을 받았어요. 예전처럼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뭐 때문에 보험료 자체를 올린 게 아니고 연계 조건을 걸어놔버렸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6,000원, 7,000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DB손해보험의 옛날 종수술을 판매하신 분들은 와 많이 올라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타사보다는 요매큼은 저렴하다. 요매큼은 저렴하다. 그래서 보험료에서 약간 경쟁력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수술비를 컨설팅 하실 때도 우리 DB손해보험까지 꼭 체크를 해주시고, 자, 이 좋은 담보들이 어떻게 해요? 좋은 보험료가 낼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주는 담보가 이거 초경증 간편보험. 이거 제가 6년 고지형 저렴한 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거 회사에서 굉장히 그 전략적으로 상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도 굉장히 저렴하고요. 꼭 한번 설명해보세요. 그래서 이건 아실런지 모르겠죠. 이게 5월달에 나왔는데 매달 제가 얘기를 드리고 있고 5, 6, 7, 8월달까지 지금 이 8월달까지요. 이 상품에 대해서 100% 추가 사항이 들어가 있어요. 상품에 대해서 특정 상품. 그러니까 다른 상품은 없는데 요 365 상품만 지금 100% 추가 시장에 들어가고 있다. 그만큼 저렴하고 회사에서도 밀려고 하는 담보 상품이기 때문에 요 상품에 넣으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좋은 담보들이요. 우리 팀장님들 50대, 60대도 10만 원 이내로 다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365 상품도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8월 달은 인카에서는 이제 썸머 마지막 달입니다. 썸머 이제 마지막 달이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하시고 이제 또 다음 급간을 또 높여 가실 분들은 또 챙기셔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마무리 하시면서 손해보험 쪽 우리 DB 손해보험 지금 기본 주요 치료비 3대 주요 치료비 굉장히 좋은 보험료에 그 다음에 심플하고 아주 보장 좋게 좋은 보험금으로 나왔으니까 꼭 활용을 해보시고 그 담보들 어디요? 초경증 간편보험에 활용하시면 좋은 보험료를 고객분들께 컨설팅 할 수 있으니까요. 8월 마무리 그리고 9월 준비 우리 DB손해보험 상품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